자, 이번에는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것은 뷰 요소를 기본 데이터 소스에 바인딩할 때 필요한 코드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뷰에 들어가야 될 어떤 뷰가 이렇게 있죠. 이런 뷰가 있을 때 여기서 텍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표현할 것들이 있는데, 이걸 원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손으로 일일이 어떤 값을 지정해 줘야지 해당하는 화면에 글자가, 원하는 글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정해 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뷰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는 코드는, 이 중간에 대입하는 이런 코드는 전형적인 코드예요. 누가 작성하든지 동일한 코드이고, 또 굉장히 코드의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대단히 지루하고 또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동화해서 간단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에 집중하고, 이런 좀 티디어스하고 지루하고 또 누가 작성해도 똑같은 동일한 코드를 반복하는 그러한 일들은 줄여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뭐 이번 그 시간에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주제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들은 여기에 있는 이 웹사이트에 가서 살펴보기 바래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 가면 자, 이런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대한, 여기 보면 있죠. 여기 지금 데이터 바인딩 라이브러리, 영어로 하면 여기 지금 언어를 영어로 하느냐 한국어로 하느냐 각 나라별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 페이지가 영어 페이지로 바뀝니다. 데이터 바인딩 라이브러리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 학생들은 또 한국어로 할 수도 있겠죠. 한국어로 하면 좀 더 이해하기에 편리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 데이터 결합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개요를 눌러보면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도 그렇고, 센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백그라운드 작업이라든지 등등 많은 것들이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이 설명을 많이 참조하면 여러분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샘플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도 구글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개발할 때 도움이 되는 샘플 코드를 받아다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데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것은 간단한 텍스트라든지 뭐 그 어떤 여러 가지 시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간단한 앱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그 도전적인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 다음 학기 시간표를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앱을 만들거나, 좀 더 나아가면 뭐 지하철이라든지, 우리 그 자료구조 시간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배웠죠. 그걸 배우고 또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도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배웠으면, 우리가 전철역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전철역에서 빨리 갈아타는 그런 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만들면 전철 이용은 어떤 앱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킬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새로운 분야로 한번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목에서 이 과목이 에서 배우는 것을 물씨를 삼아 그런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죠. 구글에서 제공한 코드를, 내부 코드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단 그 코드를 라이센스를 받아야 어떤 기기에, 상업용 기기에 탑재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을 설치 못하게 돼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경로를 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인딩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려면 이와 같은 build.grad에 여기다가 요러한 내용을 넣어야 돼요. 데이터 바인딩 enabled true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주면 데이터 바인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있는 라이브러리가 내 프로젝트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활성화되면 데이터 바인딩은 어떠한 레이아웃, 그러니까 어떤 UI에서도 다 적용 가능한, 어떤 뷰에도 다 적용 가능한 그러한 기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그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떤 뷰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들을 뷰 객체를 데이터 바인딩 하겠다라고 하려면 이 레이아웃이라는 요소를 엘리먼트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원래는 레이아웃 파일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바깥에다가 레이아웃을 넣어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뷰들, 안에 뷰가 몇 개 있습니까? 뷰가 3개의 뷰가 있죠. 볼까요?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이렇게 3개의 뷰가 들어있어요. 이 3개의 뷰의 구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이 밑에 텍스트 뷰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뷰가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들을 그 데이터 바인딩을 해주겠다. 얘들을 데이터 바인딩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뷰에 특히 텍스트 뷰에 들어갈 것들은 화면에 글자를 출력하는 뷰이기 때문에 이 글자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 데이터, 여기 들어있는 이 텍스트 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게,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레이아웃 요소, 요 레이아웃을 선언하면 이게 지금 요 파일이 profileactivity.xml이라는 파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 XML 파일이 profileactivity XML 파일이에요. 그런데 레이아웃을 지정하면 이러한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profile activity죠. 이게 두 개의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profile activity라는 두 개의 단어에다 뒤에다 binding이라는 이름이 붙은 profile activity binding이라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뷰들의 값들을 설정하는 바인딩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프로파일 액티비티 바인딩이라는 객체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죠. 한 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바인딩 객체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바인딩 객체를 얻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set content view 데이터 바인딩 util이라는 클래스의 static method로 정의되어 있는 set content view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이 이게 XML 파일이죠. XML 파일인데 요 XML 파일을 인자로 주고 이걸 이용해서 거기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으니까
프로파일 액티비티 바인딩이 바인딩이라는 객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ML을 주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 그 XML에 그 안에 들어있던 요 바인딩 하려고 하는 리니어 레이아웃 이하에 있는 텍스트 뷰 두 개 있던 그 객체들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는 바인딩 객체를 리턴해 줘요. 그 다음에 또 프래그먼트나 리사이클러 뷰 항목과 관련된 뷰를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프로파일 액티비티 바인딩 클래스에 인플레이트를 하고 여기에 레이아웃 인플레이트를 인자로 주고 뷰 그룹을 인자로 주면 프로파일 액티비티 바인딩 객체가 얻어집니다. 아니면 기존 뷰를 알고 있다면 그 기존 뷰를 이 뷰 객체가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이 뷰 객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그 뷰로부터 바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바인딩 객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인딩 객체를 이렇게 이제 얻었죠. 얻으면 그 각각의 그 객체의 값을 세팅하는 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간단하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id를 이용해서, 즉 find view by id를 이용한 바인딩된 뷰 내의 뷰 객체 참조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레이아웃을 여기에 레이아웃이라고 적어주면 바인딩 객체를 만들 수 있죠. 프로파일 액티비티 바인딩 타입의 객체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요 뷰를 지칭하는 걸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바인딩 객체를 아까 앞장에서 얻은 것처럼 바인딩 객체가 얻어졌으면 그 바인딩 객체의 유저 네임 하면 요게 이걸 딱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set text 하고 값을 이렇게 넣어주거나, 그 다음에 이메일 하면 요걸 딱 가리키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set text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간단하죠. 원래는 이 뷰에다가 이 텍스트 뷰에다 값을 넣으려면 이 뷰를 찾고 그 다음에 뷰의 객체를 대입하고 하는 기능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상당히 성가시고 깔끔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요 유저 네임이 이걸 가리키고 이메일이 이걸 가리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XML 파일을 만들 때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 데이터라는 거 적어주고 데이터에 유저라는 걸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입은 이렇게 이거 애플리케이션이죠. 나의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패키지 명이고, 그 뒤에 데이터 바인딩 유저라는 걸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걸 넣어줘요. 요걸 이렇게 각각의 아이디를 지워버리고 요걸 넣어주는데, 지금 브레이스를 열고 골뱅이 하고 이렇게 적어준 거 있죠. 이게 바로 요 유저가 가리키는 것의 유저 네임이 바로 이 텍스트 뷰에 있는 이 텍스트다. 이 텍스트 뷰에 들어가야 될 텍스트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뷰에 들어갈 텍스트 뷰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여기 글자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안녕하세요 글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텍스트 뷰에 해당하는 이메일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가리키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유저에 있는 것에 이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최종 사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저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유저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유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유저 타입의 유저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인자를 이렇게 넣어줘요. 두 개의 인자를 넣어줍니다. 프로페셔널 안드로이드. 왜냐하면 요게 여기에 대입되고 요게 여기에 대입되는 거죠. 그래서 바인딩 set user하고 바인딩 객체 요거와 이 레이아웃 돼 있죠. 그죠? 이 바인딩 객체를 아까 얻었잖아요. 그 얻은 것에 set user하고 user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user라는 데이터가
이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객체 있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요 객체, U에서 만들었던 객체가 얘가 요걸 딱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인딩 셋 유저를 했죠. 혹은 유저를 얻는 방법에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유저들을 배열로 혹은 여러 가지 리스트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저 리스트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어레이 리스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일 수도 있고 배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을 때 get position 하면 포지션이 예를 들어 7이다. 그러면 7번째 오브젝트를 유저 변수가 딱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바인딩 셋 유저 앞에서 했던 바인딩 셋 유저를 부르면 요 유저 객체 있죠. 7번째 요 유저 객체를 이 유저 변수가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저 점 바인딩 점 유저 점 요거 유저 네임이죠. 유저 네임은 뭘로 설정되어 있어요? 프로페셔널 안드로이드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인딩 셋 유저 하는 순간 이렇게 대입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대입하는 것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뷰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설정하면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까지 작성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이제 스크롤 할 수 있는 뷰가 있을 테고 스크롤을 이렇게 쭉 하면 이 데이터, 이 배열하고 이 뷰하고 바인딩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크롤을 해요. 스크롤 하면 이 화면이 껌뻑껌뻑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껌뻑껌뻑거리게 하지 않게 하려면 execute pending binding을 하면 뒷 백그라운드를 알아서 이렇게 연결해줘서 화면에 스크롤 돼서 올라올 때 뒤늦게 써야 이게 바인딩이 되어서 껌뻑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유저 리스트로 바인딩을 하는 경우는 밑에 이걸 꼭 적어주기 바라요. execute pending binding을 꼭 적어주고 그렇게 하면 화면이 껌뻑거리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